경추 했거든요. 경추와 경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경추와 경수.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한데 잘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그 사실만 깨달아 알아도 그것만 해도 족하죠, 사실은. 음, 근데 오늘은 흉추와 흉수입니다. 경추와 경수는 여기고 흉추와 흉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청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우선은 흉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흉추는 주로 오장육부 중에서도 소화기 그쪽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오장육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부 치료에 있어서 흉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척수를 통해서, 흉추를 통해서, 또 그 안에 흉수와 흉추신경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치료하느냐. 오장육부에 병이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바깥에서 오는 병은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오장육부의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게 많고 특히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병을 흉추에서 치료한다는 이 원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이거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습을 잠시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세포 하나에서. 세포 하나가 두 개 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포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세포 하나 외에 뭐 0이 있다든가 무슨 뭐가 있다든가 없습니다. 그냥 세포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포 하나에 시작됐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포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걸 자꾸 개입시키면 이게 치료가 산으로 가요. 세포 하나가 두 개 되고 여러 개가 늘어났어요.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막 세포가 돼가지고 침투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음식이 다 달았을 때에 들어가서 자궁벽 속에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탈취해 오죠.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세포를 막 찢고 죽이고 해갖고 탈취해 오는 거예요. 탈취해 오면은 첫 번째 반응이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갑자기 두 줄로 쫙 배열이 돼요. 두 판으로. 그 두층 배합판이라고 하죠. 두층 배합판으로 이렇게 배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맨 위판, 위판하고 아래판이 있는데 위층판 세포가 특별해요. 이게 쭉 내려와갖고 아래층판에 있는 세포들을 대체해요. 일체화시키죠. 그 다음 또 계속 분열하니까 내려와가지고 가운데를 채워요. 그래서 삼배엽이 돼요. 삼배엽. 삼배엽까지 뭐 그때까지도 그냥 동일한 세포일 뿐이에요. 세포 덩어리일 뿐이에요. 삼배엽이라 하더라도 근데 또 내려오더니 또 계속 들어오더니 측색이라는 관을 만들어요. 측색. 이 측색을 만들어요. 이 측색이라는 관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큰 변화냐면 얘가 신호를 줘요. 신호를 줘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키는데 신호를 얘가 어떻게 주느냐. 만일에 얘가 위에다가 신호를 주느냐, 아래에다 신호를 주느냐, 옆에 있는 중배엽에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형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하게 얘가 위층판, 그러니까 삼배엽이니까 위층판이 나중에 외배엽이 된 거죠. 외배엽.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중에서 가운데 측색이 임시 관리자가 위층판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위층판이 신경판이 돼요. 똑같은 판인데 그러니까 삼배엽이니까 외배엽이나 신경판이나 형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안에 설계도가 그랬어요. 각 세포 단위별로 너는 뭐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이게 결정이 돼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얘가, 즉색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척색이 신호를 보내서 외배엽이 이렇게 신경판이 돼요. 신경판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두 개의 점을 찍어요. 콕콕 찍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세계판이잖아요. 세계판이 있는데 이 세계판을 위에서 꽉 눌러서 찝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 구멍이 나가지고 입이 되고 구멍이 나서 항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점을 꽉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호를 주는 건 밑에 있잖아요. 제 맨 밑에 척색이 있잖아요. 신경판 밑에 척색이 있잖아요. 신경판 밑에 척색이 점선으로 점 찍어 놓은 이거예요. 여기서 또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세포는 지금 계속 안으로 밀려들거든요. 이 밀려드는 세포들이 앞으로 쭉 나가요.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여기 모여요.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요.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 원시 심장.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뇌를 만들기 전에 심장이 먼저 결정돼요. 위층파, 그러니까 외배엽이니까 외배엽에서 신경판이 된 상태죠. 똑같은 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 뇌가 되는 부분이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세포들은 심장이 되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근데 측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심장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고 여기는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뉴럴 그루브라고 해요. 밀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밀려 들어가서 이렇게 붙으면은 하나의 튜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뉴럴 튜브, 신경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경판에서 신경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몸은 누군가가 무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접합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평평한 데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붙는 이 접합되는 이 부분을 신경능이라고 해요. 능은 경사진대를 얘기해요. 신경능에서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죠. 계속 증식을 하죠. 여기 있는 세포들은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계속 증식하더니 얘네들이 뻗어나가요.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신경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가 뻗어나가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적색이 신호를 그렇게 줘서 그래요. 적색이 신호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쭉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서 얘네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경망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가지고 오장육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판의 개념, 신경관에서 신경능줄기세포, 신경능줄기세포가 뻗어나가서 온 몸을 다 만든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신경관, 그래서 이 과정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신경관 형성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신경관. 나중에 그게 신경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신경관이 척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척수의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뇌가 되는 거예요. 그 뇌와 척수의 원래 형태였던 신경관 형성이 엄청 중요하겠구나. 이게 직감적으로 오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놀랍다기 아니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오장육부를 세 가지로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세포의 근원이 조금 달라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오장육부 전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 세 가지 구분되는 오장육부는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동작하는 원리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신경관 형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근데 1차적으로 신경관 형성에 있어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신경관이 두 번 형성된다. 밑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쭉 올라가는 이 형태의 신경관 형성을 1차 신경관 형성이라고 해요. 1차 신경관 형성.
first neural tube formation이라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관 형성이 또 생겨요. 그것을 2차 신경관 형성이라고 해요. second neural tube formation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관과 이 신경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신경관, 결국은 신경관에서 신경령 줄기세포가 나와서 오장육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든 오장육부와 얘가 만든 오장육부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거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실제로 몸을 만들었는지,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이런 형태로 이게 신경관이 쭉 만들어지고 뇌까지 올라가는데 이 뇌에서 탁 멈췄죠. 한없이 클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음, 그래서 멈췄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에 마디가 생겨요. 그걸 체절이라고 해요. 체절, 소마이트. 그러니까 신경관이 길게 있는데 체절이 왜 생겼을까요? 체절이. 어, 체절이 전부 합하면 41개 내지 43개 정도 생겨요. 이 체절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이 신경관이 각 지역별로 담당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생겨요. 체질이 생겨야만 각 담당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질에서 체질별로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뭐가 신경능 줄기세포가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체질별로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가서 온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어, 흉추, 흉추, 흉추의 원래 형태가 이거잖아요. 흉추의 원래 형태였던 흉수, 체절, 그쪽에서 도대체 어떤 장기를 만드는가, 이걸 알면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놈이 어떤 장기를 만드는가, 이걸 알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만든 놈이 잘 고친다. 만든 놈이 언제가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얘가 그것을 만들었구나. 얘가 심장을 만들었구나. 얘가 폐를 만들었구나. 얘가 위를 만들었구나. 그걸 알면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적용을 해봐요. 내 폐와 심장이 약하다. 그럼 내 폐와 심장을 만든 놈이 어디에 있는가? 걔가 고장 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심장과 폐가 고장나면 심장과 폐를 고쳐야지.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척수를 갖고 치료를 하려 그러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든 놈이 제일 잘 고친다. 만든 놈이 제일 잘 고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각 구역별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진짜로 얘네들이 고칠 능력이 있는가? 그냥 뭐 신호만 주고받지 얘네들이 뭘 고치기는 뭘 고쳐? 지가 의사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수 내부의 세포들을 공부하면은, 얘네들이 진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도 충분하구나. 그럼 그때부터 안심이 돼요. 와, 내 몸에는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가 오장육부와 근육과 혈관, 뼈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만일에 약해졌거나 병이 들었으면 진짜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고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체질을 좀 표현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잘라져 있는 건 아니죠. 잘라져 있는 건 아니죠. 붙어 있지만은 체질별로 여기서 신경령 줄기세포가 쭉쭉 뻗어 나와서 몸을 만들었다. 그래서 1차로 몸을 만든 게 이런 형태예요. 아까 제가 이 체질이 대략 한 41개에서 43개까지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맨 먼저 형성되는 게 R예요. R 1번부터 8번. 체질 번호예요. 체질. 이거. 마디, 소마이트. 체질이 참 중요해요. 체질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신경관이었는데 체질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각 장기를 만들 담당자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8개의 체질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여덟 개의 체질이 여기 생기는데 이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다시 이제 합쳐져요. 이 내부에서. 그래갖고 얘네들이 뭘 만드냐? 지난 시간에 했죠. 얘네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뇌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있어요. 뇌줄기가 되는데 뇌줄기에서 뭘 만드느냐? 얼굴 전체. 뼈를 포함해요. 두개골 포함해서 얼굴 전체. 눈, 코, 입, 귀. 그리고 목, 이 내부. 이 라링지알, 바링지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식도라고 하지만은 이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목 내부가. 그래서 이걸 만든 게 뇌줄기 안에 있어요. 이 경추가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뇌줄기 안에서 얼굴부터 시작 눈, 코, 입, 귀, 목까지 다 만드는데 이 밑에 이제 경추가 있겠죠. 경추 체절이 있겠죠. 경추의 체절이 이 밑에 있겠죠. 근데 여기도 나중에 이걸 관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뇌줄기의 체절이 머리하고 목을 만든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것은 뭐냐면은 뇌줄기 체질이 얼굴, 머리, 눈, 코, 입, 귀, 목을 만드는데 경수 체질, 다시 말하면 목 체질, 목 체질, 경수 체질이 8개예요. 뼈는 몇 개예요? 뼈는 경추라고 하는 뼈는 7개죠. 그러면 경수 체질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 뻗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와서 몸을 만들었는데 그 신경능 줄기세포는 나중에 뭐가 돼요? 경추신경이 되는 거예요. 경추신경. 그래서 경수체질 8개에서 경추와 경수가 되고 여기서 신경이 뻗어나온 것, 다시 말해 신경능 줄기세포가 최종적으로 분화된 것이 경추신경이다. 얘가 뭘 만들었느냐? 목, 목. 그러니까 이 후두근 포함해가지고 이 목 전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깨, 팔 전체. 그 다음에 심장과 피도 만들어요. 아, 예,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자꾸 중첩이 되니까 탁탁 부러지면 좋은데 말이죠. 그죠? 중첩이 되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뇌줄기 공부는 따로 하실 거니까 뇌줄기에서 얼굴 전체 만들었다. 목 내부 만들었다. 근데 경추에서도 목의 일부, 여기 일부를 같이 만들었다. 이 내부. 왜냐하면 경추 일변신경이 들어가서 갑상선, 갑상연골 이쪽 근육 관리를 하거든요. 그 경추 이변신경은 주로 뭘 관리를 해요? 이 후두근 쪽 관리하죠. 만들었으니까 경추 3번은 옆으로 여기 관리하고 경추 4번은 목 전체, 경추 5번은 쭉 뻗었을 때 이리 이거 다 만들었어요. 경추 6번이 경추 6번 신경 이거 만들었고 경추 7번 신경 이거 만들었고 경추 8번 신경이 여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초기에는 이게 어, 뇌줄기 체질하고 경추 체질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쭉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죠. 이 점점 보이는 이것이 신경능 줄기세포예요. 여기서 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이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경추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경추 어, 체질과 뇌줄기 체질이 겹쳐요. 여기서 내려가고 심장을 만들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치료하시는 분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심장과 폐를 관리하는 것은 흉추 1번부터 4번이다. 여기만 치료해요. 흉추 1번부터 4번까지. 그런데 초기에 만들 때 흉추 1번, 4번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전에 경추에서 같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심장 세포가 원래 뇌의 자리에 있다가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뇌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심장과 뇌는 사실 근원 세포가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만들어갖고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장과 폐는 심장과 폐는 목에서도 같이 관리를 한다. 심장과 폐는. 심지어 횡격막은 이 밑에 있잖아요. 횡격막.
횡격막을 관리하는 것도 목에서 관리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탁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장에 관련된 모든 병, 암을 포함해서, 폐와 관련된 모든 병, 암을 포함해서, 그거는 목과 흉추를 같이 치료해야 돼요. 왜? 관리자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은 다만 후두골과 목과 어깨, 팔뿐만이 아니고 심장과 폐와 횡격막, 심장과 폐와 횡격막, 특히 이 위에 있는 상경신경절에서 폐, 나머지 중경, 하경, 그다음에 승상신경절에서 심장, 그다음에 상경신경절에서는 그거 외에 눈도 치료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지금 우선 그 정도 하고, 조금 헷갈려.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 다만, 이건 마시면 돼요. 심장과 폐는 원래 흉추가 주관자인데, 초기 발생해서 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경추신경하고 관련이 있다. 자, 오늘 공부할 건 뭐냐? 오늘 공부할 거는 흉추 열두 체절. 이거 다 아시죠? 경추는 신경이 8개다. 경추는 뼈가 7개고 신경은 8개다. 흉추는 뼈가 12개고 신경은 12개다. 그게 이렇게 와서 늑골을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흉추가. 그건 다 아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들, 그러니까 흉추 12개의 체절에서 소화기 다 만들어요. 소화기를. 초기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체질이 쭉,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체질 표현을 안 해놨어. 이렇게 마디마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체질별로 담당자, 이게 나온 게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중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담당자 쭉 생기는데 여기도 8개의 체질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4개로 합쳐졌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드냐 하면은 얼굴과 목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목을 만드는 게 목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과 피도 만들어요. 뇌줄기.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체절이에요. 경축목. 여기 있는 8개의 신경, 령줄기세포들이 나와서, 네, 심장과 폐를 같이 만들어요. 중첩돼 있죠. 그 다음에 목 부분, 팔까지. 여기서 뻗어나가고 팔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여기 1번부터 여기 12번까지. 이게 지금 우리 몸의 흉추를 의미해요. 흉추. 이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결국 이 안에 있는, 어, 심장과 폐를 제외한 소화기 전부를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신경관에서 명령을 받아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가가지고 이 모든 장기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장기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소화기는 전부 1번부터 12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소화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심장, 폐, 간, 위. 자, 보세요. 지금 심장이 있어요. 심장. 이 심장을 전부 덮고 있는 게 폐예요. 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간이 있어요. 왼쪽으로 내려가면 비장이 있어요. 가운데 위가 있어요. 위 뒤에 췌장이 있어요. 위는 이렇게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소장이 되고 대장이 돼요. 그거를 전부 다 1번부터 12번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신호를 보내서 얘네들이 가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세포는 뭐냐 하면은 난황 주머니, 난황낭 또는 난황 공간. 기억나시죠?
세포들이 딱 모여서 두층판을 만들면 위에 공간이 하나 생기고 밑에 공간이 생기는데 위에 공간을 양막 공간이라고 하고 밑에 공간을 난황 공간이라고 한다. 난황 공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양막 세포들이 바깥에서 엄마 자궁벽 막 터뜨려 가지고 에너지를 갖고 오면 그걸 정화해서 여기다 저장했다가 공급해줘. 세포들한테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세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밀려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 형태는 어떤 그냥 하나의 관처럼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와 가지고 소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위로 와서 간이 되고 위가 되고 비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심장과 폐 그다음에 소화기는 근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원이 다르다. 사실은 폐는 이중인데 심장은 이거하고 달라요. 근원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앞으로 이동해갖고 이게 심장이 내려와고 심장이 딛고 그러니까 심장과 뇌는 근원이 같죠. 난황 주머니가 안으로 밀려들어서 소화기가 됐어요. 그때의 신경, 그때의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 뻗어 나와갖고 각 그 위치, 각 장소와 위치별로 장기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꾸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진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드는 그 작용이 그때 만들고 끝나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뭔가 연속되는 것이지. 그때 얘네들이 소화기를 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어졌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뜻이냐면 세포는 한번 딱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며칠만 살고, 어떤 건 몇 주 살고, 어떤 건 몇 달밖에 못 살아요. 몇 달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거나 또는 재활용하거나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막 이게 음, 몸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엄마 뱃속에는 막 세포를 무한 증식을 시켜갖고 만들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대체해주고 고장난 세포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몸을 만드는 작용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누군가가 만든다. 누가 만드느냐? 소화기는 전부 흉추 1번부터 12번이 만든다. 이 병이란 건 뭐냐? 병이란 건 뭐냐? 얘가 잘 못 만드는 게 병이에요. 얘가 잘.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얘가 잘 만들도록 하는 게 고치는 거예요. 치료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왜 그러냐면은, 아니래, 그게 진리라면은, 왜 모든 병원에서 그 치료를 안 하냐. 그게 만일에 맞다면, 물론 급할 때 뭔가 해야죠. 위가 아파 속쓰려 죽겠고 막 토하고 그러고 있는데 척수발 치료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급할 때는 급한 상황을 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관리자를 치료해서 관리자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명을 계속 우린 죽을 때까지 얘네들이 세포를 계속 만들고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심장과 폐를 관리하는 여기서 어떤 녀석이 심장과 폐를 관리하느냐, 누가 간을 관리하느냐, 누가 위를 관리하느냐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제 설명드린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개의 근원세포가 있다. 그다음 몸을 만들 때 세 개의 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근원세포들이 만드는 장기는 막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막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다. 그걸 치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경도 처음 만들 때 서로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경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부 3이죠. 전부 3이에요. 그는 세포 자체도 다르고 위치와 영역도 다르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도 방식이 세 가지다. 음, 그래서 음, 자,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 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음, 자, 제가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과 폐는 근원세포가 어디예요? 뇌하고 왔다 그랬죠. 뇌에서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소화기예요. 이 소화기. 이 소화기는 근원이 뭐예요? 난한 공간에서 밀려 들어와 갖고 거기서 분화돼 갖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막이 있어요. 이 막을 뭐라 그래요? 이 막을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막. 우리 호흡할 때 횡격막. 그 다음에 여기를 감싸고 있는, 이 소화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것을 복막이라고 해요. 복막. 그러면은, 아까 2차 신경관 형성 말씀드렸잖아요. 신경관 위로도 뻗어가는데 밑으로도 뻗어간다. 얘네들은 또 다른 장기를 만들어요. 그 장기는 전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는 복막이 분리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장기를 원기기관이라고 해요. 이 장기 맨 끝에는 기저막이에요. 그래서 막으로도 횡격막, 복막, 기저막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 공간을 흉강, 복강, 그다음에 골반강 이렇게 치강 공간도 부르는 이름이 따로 되죠. 따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도무지 이 직관적인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또 이런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서 뭘 만들었다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최종적으로 다 분화돼 갖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죠. 이 안에 있는 심장이 이 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무 멀리 떨어진 너무나 먼 그대인데 어떻게 이게 연관이 돼 있어? 그죠? 또 이 심장하고 장하고 또 엄청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한 공간 만들 때 그 혈관을 거기서 만들어요. 혈관을 거기서 만드니까 그게 나중에 장이 되잖아요. 이 나중에 심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장하고 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 그런 원리가 있어서 이 그림을 봐서는 도무지 그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발생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봐요. 뇌하고 심장 근원세포는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난한 공간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세포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2차 신경관 형성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원세포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횡격막, 여기를 복막, 여기를 기저막 해서 분류가 돼 있어요.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신장은 이 위에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신장. 근데 이것은 복막 안에 있는 소화기하고 연관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밑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원래 발생 초기에 신장이 먼저 만들어져요. 신장 방광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뚝 떨어지, 거리가 좀 생긴 것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고 흉강에는 심장과 폐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청기기관이라고 해요. 청기기관. 맑을 청자를 써요. 청기기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을 복막이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복강이라고 하고 이것을 곡기기관이라고 해요. 곡기기관. 청기, 곡기. 맨 밑에 있는 이것을 골반강 공간을 골반강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기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기, 곡기, 원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익혀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예, 이거를 알려면은, 음, 자, 들어갑니다. 관리자가 이거죠. 이제 우리 몸이 됐을 때, 우리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 뇌 줄기 속에 있는 뇌줄기
처음에 이제 뇌줄기 어, 체절이었잖아요. 소마이트 뇌줄기의 8개의 체절 그것이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추 체절, 경추 체절, 경추예요. 경추 안에 경추 체절에서 경추 신경이 8개가 나오죠. 그거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 12개. 그럼 우선 복잡하니까 우선 이것만 기억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척추 1번부터 12번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신경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까먹어요. 이상하게 우리 공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자꾸 까먹을까 봐서 아주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신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척추에서 이렇게 뻗어 나온다고 생각하지. 척추에서 흉추죠. 흉추. 1번부터 12번.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척추 뼈가 있으면은 신경이 이리 나와갖고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오장육부가 나와요. 얘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치료할 때, 배를 치료할 때, 위를 치료할 때 여기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관리하는 신경이 여기서 나간다니까요. 여기서. 음. 그게 이 표시예요. 이 표시. 그것을 교감신경,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음. 우선 제가 이제 세 가지 신경 관리 시스템 분류, 교감, 부교감, 그다음에 신경 분류를 해드릴 때 우선 여기서 나가갖고 안으로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관리하는데 우선 이 구분해서 지금 외우지 마세요. 12개가 들어가서 엄청 많이 관리해요. 엄청 많이. 관리 안 하는 게 없어. 전부 다 관리해요. 전부 다 관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음, 음, 자,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 더 모여요. 그러니까 척추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쭉 하나의 신경 다발이 어떤 장부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일단 모여. 모여가지고 쭉 서로 연결을 해. 이것을 교감신경간이라고 해요. 간, 기둥이란 뜻이죠. 교감, 선생님, 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척수에서 음, 나와가지고 바깥으로도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 양쪽. 음. 예. 선생님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우선 거기까지만 하세요. 음, 오장육부를. 그래서 장부 이름만 한 번씩 불러줄까요? 처음에 우선 중요한 것만 처음에 심장, 피 내려가서 위. 쪽으로 간, 왼쪽으로 비장,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위, 위 뒤쪽에 췌장, 위 아래에서 소장, 그 옆에 대장까지. 나머지 자궁방광 난소, 신장은 별개예요. 그건 오늘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걸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지만 어쨌든 그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내 심장, 내 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간, 비장, 위딘, 췌장, 소장, 대장. 자꾸 반복하면 그게 그냥 상식처럼 되거든요. 근데 반복 안 하면은 자꾸 그게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음, 이게 만들었는데
우리 경추신경, 경추와 경수할 때 혹시 미주신경 기억나세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첫 번째 상경신경자, 그러니까 경동맥 있죠. 경동맥, 경정맥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 이리 내려와서 오장육부를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뇌 척수액이 내려오는 림프 여기 있고 그죠? 또, 또 뭐가 있었죠? 또 횡격막 신경도 여기 있고 눈 관리하는 신경도 있고, 심장 관리하는 신경도 있고, 폐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미주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요. 뇌에서 미주신경이 내려와가지고 오장육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지 않는, 여기서 연결되는 신경 외에 미주신경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두 가지 관리 시스템, 신경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간 거와 미주신경에서 내려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흉추에서 나간,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나간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은 교감신경이라고 해요. 뭔가 막 힘을 쓰게 하고 항진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서 뇌에서 직접 내려와고 여기서 내려와고 오장육부를 다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쉬게 하고 이렇게 액체를 분비시키고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은 그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은 이완. 그럼 두 개의 시스템만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신경관 형성으로서 원기 기관들은 별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여기 다 내려오는데 이 밑에 거는 여기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속으로 내려와요. 속으로 내려와갖고 여기서 관리가 돼요. 이게 천골신경이에요. 천골신경.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척수 공부하면 다시 하겠지만은 그래서 신경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시스템, 다시 말해서 신경로가 세 가지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안 돼요. 교감, 부교감 이렇게 구분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세 가지다. 하나는 척수 자체에서 들어가고 관리하는 거, 교감신경. 하나는 목에서 내려와가지고 관리하는 미주신경이 있는데 그것은 부교감신경.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는 쭉 그 척수를 따라서 속으로 내려가가지고 원기관의 부교감신경은 따로 관리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하면서 자꾸 헷갈려요.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겠다 결정할 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엄청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엄청 헷갈려. 그래서 이것만은 나중에 꼭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 관리자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은 얘네들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들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만 작동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애는 죽을 때까지 얘가 계속 몸을 만든다. 왜?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포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된 게 병이다. 병이 나도 얘네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우리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추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서 목과 어깨와 팔까지 했어요. 여기서 뭐 T1번부터 12번까지 흉추고 흉추 안에 있는 게 흉수예요. 흉추고 흉추뼈. 그래서 지금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뼈가 여기를 극둘기라고 하죠. 이렇게 손대면 만져지는 데가 여기인데 이 부분 이렇게 잘라내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 흉수가 있어요. 흉수. 이게 바로 흉수예요. 이거. 직경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돼요. 직경은 1cm인데 나중에 우리가 세분에서 보겠지만 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얘네들이 1번부터 12번이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근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세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뒤로 가는 후지. 이름을 후지라고 앞으로 불러요. 뒤로 가니까 가지지. 뒤로 가는 가지. 하나는 앞으로 쭉 연결되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을 전지인데, 전지가 어떻게 가냐면은 늑골이 있으면 늑골 속으로, 늑골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에서 이렇게 흐르다가 옆에서, 옆구리에서 이렇게 삐져나와갖고 뒤로 가요. 그래서 옆구리 전체는 이, 이 전지가 관리해요. 전지가 옆구리 전체. 여기서 삐져나온 게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요. 그래서 늑골을 기준으로 안쪽 내부, 외부에 있는 모든 근육을 얘가 다 관리하는데 어디까지? 앞에까지. 양쪽에서 뻗어나오니까 몸통 전체를 누가 관리하느냐? 얘가 관리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척수에서, 흉수에서 뒤로 뻗어나오고 하나는 몸통을 전체 돌아서 뻗어나오고 하나는 앞으로 뻗어나와요. 하나. 그래서 이것을 교감신경간이라고 하고 이 기둥을 간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하나를 교감신경간, 신경절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후지 문제 아니면 전지 문제 아니면 교감신경간 문제, 교감신경간, 신경절 문제 이렇게 딱 지금은 이제 하나씩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 갖고 뇌에서 통합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척수와 뇌를 치료하면 다 된다. 만사, 만병통치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뒤로 가는 이것을 후지. 이거. 여기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을 전지.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앞으로 뻗어나와요. 여기서 오장육부로 다 연결돼요. 이것을 교감신경간, 신경절. 후지, 전지, 교감신경간, 신경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우선 근육을 먼저 봐요. 근육과 피부를 먼저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목에서 나가는 신경 이렇게 다 구분해서 봤듯이, 흉추 1번부터 12번 신경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다 뻗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되게 쉬워요. 왜 쉽냐 하면은, 그냥 늑간 따라서 흘러가요. 늑간을 따라서. 그러니까 늑골 몇 번, 늑골 4번이 심장으로 연결되거든요. 늑골 4번. 늑골 4번 심장이니까 이게 뒤로 가면은, 여기네.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정할 때 그냥 늑골 따라서 쭉 뻗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늑골이 몸속에 들어있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딱 걸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쇄골이에요. 쇄골 바로 밑에 1번이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안 잡혀요. 1번 있고 그 밑에 2번 있고 그 밑에 3번 있고 4번 있고 4번은 보통 유두를 연결한 선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대략 위치를 그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7번, 6번, 7번이 여기 걸리고 8번, 9번, 10번까지가 척추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11번하고 12번은 여기서 뒤로 나오다가 뼈가 늑골이 그냥 중간에 중지돼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11번, 12번은 앞에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뼈가 하나 잡히죠. 그 뼈가 치골이잖아요. 치골까지 가는 게 12번이에요. 12번 척추에서 쭉 연결돼 갖고 12번 치골까지 가요. 그래서 몸통 전체를 커버하거든요. 몸통 전체를 흉추 1번부터 12번이 배까지 이렇게 다 커버를 해요. 앞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우- 전지죠, 전지. 뒤가 이 부분은 전지신경이 관리하고, 이 앞에 부분, 옆구리를 포함해서 여기는, 어, 우지, 여기는 전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되게 쉬워요. 12개니까 뭐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자, 이게 1800년대에 나온 자료입니다. 해부학. 그레이 해부학이라고, 그레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게 그대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은 이 위에 거 빼고 이 위에 거 다시 한번 보면은 특수는 1번에서 8번 경수는 1번 8번 1번은 목 내부로 간다. 2번은 후두근 그다음에 경부의 상부 3번은 경부의 상부와 횡격막 이 안에 횡격막을 관련 신경이 있다 그랬죠. 4번도 횡격막 5번도 횡격막 신경이 여기에 3, 4, 5번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가 손상이 되거나 눌리면은 호흡이 잘 안 돼요. 호흡이 잘 안 되면 호흡은 우리가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신경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깨 팔 쪽으로는 5, 6, 7, 8번이다. 5, 6, 7, 8. 이 신경이 경추신경이 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나와 옆으로. 여기서 치료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치료해요, 신경을? 신경은 정기적으로 작동해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은 흉추는 12개가 있다. 흉추에서 나오는 흉추신경도 12개가 있다. 어떤 의미냐? 처음에 신경관에서 체절이 생겼을 때 여기에 12개의 체절, 12개의 마디가 있었고 각각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근육으로만 본다면은 1번부터 7번까지가 흉벽까지,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까지가 복부. 음,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 7번이고 어디가 8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엎드렸을 때, 여기 8번, 7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실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략 여러분들 혹시 연습하신다고 알려드릴게요. 견갑골을 연결한 데가 7번입니다. 7번. 견갑골 이쪽 툭 튀어나왔죠. 여기가 2번하고 3번 사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흉중. 장골 이게 연결한 데가 요추 2번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 나중에 진단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앞에 탁 엎드렸는데 딱 보고 바로 이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바깥에 있는 근육, 뼈, 혈관 다 관리를 하니까 색깔이 다르거나 근육이 푹 들어갔거나 근육이 쑥 솟아있거나 휘었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연관된 장기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흉추 1번부터 7번까지가 늑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늑골을 따라서 이렇게 신경이 나온다. 흉뼈까지. 그 다음에 8번부터 12번까지가 배 쪽으로 나오는데 12번은 치골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위치를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몇 번 흉추신경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금방 해낼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5장 6번은 조금 달라요. 5장 6번은 다른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건 나중에 남겨놓고 우선 흉추 1번부터 4번까지가 흉추 1번부터 4번까지가 이 속에 있는 흉수가 폐기관지 심장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폐 심장 기관지는 목에서도 관리하죠. 목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목에서도 하고 흉추 1번부터 5번까지. 나머지 흉추 5번부터 11번까지. 12번 아니에요. 흉추 5번부터 11번까지는 나머지 소화기를 다 관리한다. 아니, 왜 따로따로 담당자가 있다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서 5번부터 11번까지 이게 다 나가가지고 담당 영역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얘네들이 오장육부를 관리할 때 뻗어나가서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요.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은 난황 공간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같기 때문에 5번부터 11번까지의 흉추신경은 하나로 모여갖고 얘네들끼리 어, 치료를 해요. 치료할 때는 되게 간단해요.
침으로 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를 분류해내야 돼요. 간은 어디, 뭐, 담낭은 어디, 췌장은 어디, 이게 다 분류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때는, 특히 신부원열기로 할 때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돼요. 다 하면 돼, 다. 소화기다 그러면은 무조건 몇 번부터? 5번부터 11번까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끝. 이게 끝입니다. 제가 말은 엄청 많이 했지만 내용은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말이 많냐?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 어, 그 의사 선생님도 안 믿냐? 그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알고는 있어. 근데 그런 방식으로 치료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아무리 항암을 하고 뭐 약을 먹고 방사선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끊임없이 그 암세포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항암하고 하면서 몸은 계속 약해지거든요. 얘네들이 약해지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얘네들이 계속 그 세포들을 고치잖아요. 고치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세포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그걸 하는 얘네들이 약해지는데 어쩌면 얘네들이 약해서 병이 오기도 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척수 치료와 나중에 이게 나중에 뇌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뇌로. 그래서 뇌치료. 특히 이제 오늘 본 것은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가 심장폐를 포함해서 소화기 전체를 다 만들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병이 나면 얘네들이 병이 먼저 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얘네들 만든 애를 고치면은 고칠 수가 있다. 암도 마찬가지다. 암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척수와 뇌를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척수와 뇌를 치료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척수와 뇌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척수와 뇌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단한 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뻗어 나온 것을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말초신경계의 신경은 재생이 잘 돼요. 치료하면 음, 약해져도 걷어 나온 거는, 네. 근데 말초신경계는 재생이 되는데 중추신경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음,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증식이 잘 안 돼요.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의 그 성질이 좀 달라요. 특히 성상세포의 성질이 좀 달라요. 그런데, 아니, 거기 있는 세포가 재생이 안 되면은 안 되나? 그럼 우리가 척수는 태어날 때부터 딱 한 번 만들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척수 그대로 쓰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신경줄기 세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척수와 뇌는 재생이 안 되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게 현대의학의 관점이라면은 척수와 뇌의 줄기세포가 계속 활성화돼서 계속 만들어지면 재생이 된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척수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뇌실에서 신경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뇌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든 치료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 뇌실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